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평생교육 혁신 운영 사례 및 성과를 발표하게 된 평생교육원장 조준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우리 평생교육 혁신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과를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우리 대학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또 이러한 우리의 혁신을 가져오게 됐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그런 이유가 됐는지 그 환경 변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웠던 혁신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대학 차원에서는 학령기 인구가 감소된다 하는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거의 대학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금 환경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에서는 성인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은 대학 혁신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대학에서 성인 학습자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통 동신가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족이라고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은 우리가 동신가족으로 인정했지만 똑같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교육을 듣는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 과정을 듣는 이분들은 단기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바람과 같은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취급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평생 학습자들도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인 학습자를 우리 동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게 되는 또 우리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대학 혁신 사업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성인 학습자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한 시도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다양하고 질 높은 역시 우리 대학은 가장 자랑할 것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가 문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성인 학습자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지역사회 자원의 능력을 개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프로그램들은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쉽게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했던 수요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들이 인기가 있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개설해서 학습자를 그저 오도록 모집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또 대학을 직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우리 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평생교육 자원이 우리 대학의 입학 자원으로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 차원에서도 결국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학습을 계획하고 또 학습을 보장해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실은 직원도 적었고 또 평생교육원 그러면 부속기관 뭐 이런 학내에서 어떤 그런 인식 또 우리가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꾸며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린 좀 더 변방에 있는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학의 어떤 중심적인 축으로 나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력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성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 1차년도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거.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시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 팀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논의해 본 적도 없었고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을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논의해 본 적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하지만 이번 우리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그저 막연히 다른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잘 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스크린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설했던 벗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수요를 원하는지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어떤 걸 또 바라는지를 우리가 직접 광주전남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역사회 수요를 측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그런 성과를 저희가 이번에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평생교육원이 제대로 된 역할,
특히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우리 대학이 느끼는 것만큼 지역사회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도 차이 좀 느꼈고요. 하지만 지역사회도 곧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특히 교육적인 자질의 향상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도태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경각심을 심어줬다. 또 저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다양한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또는 직업 능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그것이 곧 지역 주민이 살고 지방 정부가 산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주시는 역시 우리 가장 발달한 지식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 동신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동신대학교를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번 그런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이러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공헌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원 혁신 비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더 이상 어떤 대학의 변방에 어떤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시대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그동안 해왔던 운영과정, 혁신하고 또 학습자들이 우리 평생교육원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또는 어떤 과정을 듣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도 우리가 대폭적으로 혁신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적인 문제 역시 그래도 좋은 교육에는 좋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의 혁신을 우리가 이루겠다라는 것들도 역시 혁신 비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1차 연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기틀을 잡았다 이런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역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핑계를 대자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혁신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의 자금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광주 전남연구원이라는 우리 지역의 유수한 연구기관에 우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 그리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요. 또 이미 저희가 결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원이 완전히 변혁되어가는 바뀌어가는 그런 기초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넘어서 공생으로 우리가 상생, 윈윈이라는 말씀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좋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지역의 환경을 보면 이제는 서로 좋은 것 이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 협력하는 것은 이제는 생사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상생을 넘어서 공생으로 가자는 혁신 비전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 전략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는데 일단 목표는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구축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1차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1차 년도에는 저희가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 중점을 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모델 구축, 또 개발 및 운영 이런 식에 그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열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번 1차 연도는 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부적인 내용 보면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친화형 평생교육 운영 모델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가 꼭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총 3개 영역 8개 사업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3개 영역 6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이었던 평생교육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우리
교내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총괄위원회, 그리고 평생교육원 전담교수협의회, 총괄위원회는 우리 뭐 기획처장, 또 교무처장, 또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학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평생교육 관련된 협의를 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과들, 우리가 40개가 넘는 학과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인 학습자들의 더 개방이 가능한 그런 학과들이 조금 더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11개 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학과 운영에 대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학과를 개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리더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의회 의원이라든가 시 교육지원과장, 또 가족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도서관장, 이렇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실은 저희가 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번에 저희가 드디어 첫 삽을 떴고요. 그래서 아직은 첫 번째 회의에 그치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 만났다는 데 저희가 많은 의의를 두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평생교육 지역협력발전협의회의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정책으로 저희가 입안이 되고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그 논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지역협력발전협의회에도 시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하셨지만 별도로 교육지원과장과 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주무관과 저희 평생교육이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동신대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우리 동신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러한 협력 사업이 곧 시작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실태 분석, 수요 발굴 말씀드렸듯이 역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게 학위 과정이 됐든 또는 비학위 과정이 됐든 그래서 물론 우리 대학도 그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거기에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연구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과정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부터 그저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고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이 원하는 거, 또 기관에서 원하는 거,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가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설문이 만들어져서 계약 체결을 한 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책자에는 나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그리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습 욕구, 그리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수요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원으로 그래서 저희 총장님께서도 평생교육 분야에서만은 우리 동신대학교가 나주시 시민대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주시의 평생교육 그러면 동신대 평생교육원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만족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 대학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역사회 친화형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이걸 이제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모셔왔는데 와서 보니까 수강 신청하는 것도 불편하고 강의 듣는 강의실 찾기도 힘들고 운영 시스템도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수기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자원들을 우리 대학에 모시고 와도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걸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교육지원과장님 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 실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청취를 했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평생교육으로 우리 대학에 참여했을 때 어떤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을지 그런 내용을 들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회의를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내의 기획팀장, 총무팀장, 학사지원팀장, 중앙도서관실장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모시고 와서 결국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일단은 우리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평생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도 우리 대학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평생교육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입니다. 실은 이 부분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세울 만큼 진척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수요조사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조사에 근거해가지고 다양한 학위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기초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학위과정 이것을 저희가 선정해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상담학과, 두 번째는 평생학습학과, 세 번째 반려동물학과, 네 번째 사회복지 한국어교원학과, 그리고 다섯 번째 컴퓨터정보보안학과, 그리고 여섯 번째 도시재생 문화관광학과. 저희가 한 10개가 넘는 학위과정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적어도 한 20% 이상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체크하는 것이 이 6개의 학위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성인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우리 대학 내에 평생교육 학부가 있고요. 2024년부터는 평생교육 학부에서 성인 학습자만을 별도로 모집하는 그런 정원 내에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평생교육 학부 속에 잘 녹여 넣어서 학부 속의 학위 과정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2024년도 이 모든 과정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저희가 이러한 과정들이 수요를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비학위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것이 골프, 요가, 실전 부동산 경매, 마사지 테이핑, ABC 주부 영어, 유럽의 홍차 여행, 역사 탐방. 이 비학위 과정 한 40개 정도 되는 교과목을 저희가 설문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비학위 과정을 개발하고, 이 개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셔가지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만 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 개설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개설하더라도 오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더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감대 근거에서 2023년 제2차년도 사업에서는 보다 더 활발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 혁신, 과정 혁신 이런 것들이 어떤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의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말로 지역의 평생교육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차년도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대부분이 구축 사업이었지만 이 구축이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저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 1차년도에 성공했다, 이렇게 감히 자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랑이 좀 많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랑 속에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반성, 또 전산 분석 이런 것이 역시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 막 그것도 느끼실 수 있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2차년도에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성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제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